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홍유경입니다. 이 10월 주택 인허가 건수가 작년보다 18%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18.3% 감소, 수도권의 경우에는 무려 38.1%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반면 지방의 경우에는 4.2% 증가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속도 조절, 완급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씨도 너무 쌀쌀해졌죠. 사실 모든 현장을 다 돌아보기에는 참 추운 날씨.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한 지역이나 이슈가 있다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힌트 얻고 조금 더 발빠른 발걸음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 시간 생방송으로 전화와 문자 상담 통해서 도움드립니다. 서울전화 023424-0704번 함께하고요. 그리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볼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시장을 보는 정확한 안목, 군더더기 없는 해설과 친절한 답변으로 부동산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부동산계 해피바이러스 이충민 이사.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팁을 드립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의 전문가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충민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계의 해피바이러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충민 이사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계의 해피바이러스지만 요 몇 주 동안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웃음을 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네. 앞으로도 몇 주는 이 상황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요. 113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37개의 조정구역을 구역 지정을 해가지고 짧게는 1년 6개월에서부터 길게는 소유권 이전 전까지의 전매 제한을 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는 113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청약 시장이 굉장히 과열이 됐었는데요. 그 113 대책으로 인해서 청약 시장 과열뿐만이 아니라 기존 주택에 대한 시장도 굉장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15년도부터 2016년도 3분기까지 하더라도 소형 평형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소형 평형에 대한 상승폭도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말이죠. 11월 달도 거의 다 갔고 마지막 주고 이제 2016년도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데 연말이 다가올수록 부동산에 대한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호재는 없고 악재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잠깐 팁을 드리면 이 악재 속에서도 자 서울시에 있는 뉴타운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지구는 굉장히 많이 해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뉴타운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700군데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304군데 정도는 구역 해제가 돼서 앞으로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이라는 지역에 한번 투자에 대한 포인트, 투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12월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여러 가지 시국이 좀 불편하지만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편하지만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야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님이.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 질문 자체도 굉장히 예민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뭐 보유하고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더욱더 귀담아 들으실 텐데요. 지금 꼭 궁금한 지역에 대한 이슈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오늘 이충민의 인사이드 부동산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변화하는 시장 그리고 바뀌는 트렌드에 대한 이슈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집단 대출에 대해서도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대선 이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13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책이 발표된 것인데요. 오늘 이충민의 인사이드 부동산,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살펴봅니다. 변화하는 트렌드를 잘 읽어내는 힘을 키워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의 시장이 어떤 점 때문에 더욱더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일지를 예상해야 또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변화하는 트렌드, 어떤 점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사님? 예, 오늘 인사이드 부동산 시간에는 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거용 부동산, 특히 부동산 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트렌드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경제 성장률과 관련이 있고요. 또 저출산, 그다음에 고령화, 그다음에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죠. 40대 가장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40대의 가계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조사를 한 이래 최초로 줄어들었다. 그만큼 허리를 받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트렌드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 최근 시장, 그러니까 과거와 최근 시장을 한번 짚어보고요. 앞으로 어떤 시장이 더욱더 주목받을 것인가, 그런 시장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과거에는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도 다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승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아파트, 물론 강북권과 강남권 모두 다 상승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강남권이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만큼 강남권에 대해서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강남의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부의 상징이었죠. 근데 이제는 좀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강남 외 지역. 자, 과거에는 부동산을 하나 아파트를 매매를 해놓고 시간이 지나서 기다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몇 천만 원에서부터 최소 몇 억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만들었는데 제정을 했는데 종합부동산세 강남권에 있는 그런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이 데모를 하는 집회를 했는데 그 내용인 살펴보면은 자, 음마 아파트에 거주할 때는 80년대 초반에 나는 1,500만 원, 1,800만 원 주고 분양을 받았다. 하지만 2006년 당시에 그 아파트가 12억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아파트는 상승하는 그런 투자 가치의 투자 대상이었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주택에 대한 보급률이 굉장히 늘어났고 100%가 넘었기 때문에 전세가는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강남 지역의 집가 상승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강남 지역과 강남 외 지역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제일 큰 아파트, 주상복합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뭐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이런 아파트들이 딱 아파트에서 가격 1순위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이런 대형 평형보다는 오히려 중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이제 과거에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나 이제 이런 것들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는 수요자들 측면이 좀 바뀌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20대 30대의 수요층들이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과거 시장에는 투자자 시장이고 매매 차익형 시장이었다면은 이제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은퇴 연령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을 살펴보면은요, 바뀌는 트렌드.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바뀌고 있냐.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거에는 투자자 시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 2005년도에 살펴보면은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약 한 87% 정도 됐었습니다. 2005년도에 87%지만 2016년 현재 주택 보급률은 전국적으로 103%에 해당할 정도로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주거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지고 가격의 상승력도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 시장, 임대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전세가 상승에 지친 실수요자 시장으로 시장의 중심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다면 이때는 인구의 가구 수를 비중을 살펴보면은 80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5인 가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5인 가구가 가장 많은데 2016년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20.7%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인 가구까지 이렇게 본다면 1, 2인 가구가 전국적으로 보면은 50% 이상일 정도로 1,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보다는 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신규 아파트, 그러니까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프리미엄이 수천만 원에서부터 수억대가 올라갈 정도로 이런 신규 아파트의 청약, 그리고 또 재건축 아파트, 기존 아파트라든가 재건축 아파트도 이제 우리가 사놓으면은 주택에 대한 보급률이 낮았기 때문에 주택 수가 부족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면 이제는 낡은 주택보다는 오히려 신규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과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완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과거에는 오로지 아파트 시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이제 주거에 대한 비중이 약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아파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는 소득 수준이 하향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물가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 1, 2인 가구가 증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택 시장의 다변화, 그러니까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특히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거주를 하면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또 1, 2인 가구의 증가 때문에 다세대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 중심의 시장에서 지금 주거에 대한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릴 것이 이제 수요자들의 인식이 굉장히 변화를 했다. 변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변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트렌드에 맞게끔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투자, 그 다음에 소유를 하면서 내가 거주를 안 하더라도 투자의 개념이라면은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내 재산을 증식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를 사서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익이 발생하면 매도를 하는 그런 필수 조건이었다라고 보면은 이제는 내가 거주를 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다. 내가 안정되게 이 부동산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개념보다는 안정되게 거주를 하는 필요 조건으로 인식이 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투자자 수요가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사용을 하면서 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월세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수익형 투자 상품으로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충민의 인사이드 부동산 살펴봤습니다. 변화하는 시장, 바뀌는 트렌드, 여러 가지 주택의 형태들, 앞으로 이제 뭐 사용과 수익을 좀 같이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동산 투자가 앞으로 활발해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지역의 어떤 매물들을 더욱더 살펴봐야 될까?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부터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 상담, 문자 상담 함께합니다. 전화를 통해서 함께하고요. 서울전화 02-3424-0704번 그리고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상담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지만 투자만큼은 신중하셔야 된다는 부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저기 그 안양 동안구 관양동에요. 네, 제가 관양동. 그 상가를 하나 보유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좀 지방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네. 어려워서 네네. 이걸 매도하려고 하는데 네. 앞으로 그 전망하고 매도가 좀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상가주택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상가라고 하셨나요? 이게 상가입니다. 상가. 주소를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어디 인근이다? 안양 관양동 네. 810번지에서 금강 펜트리움입니다. 금강 펜트리움.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매도는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네. 향후 전망에 따라서 좀 달라지시는 거세요? 네. 매도하고 싶다? 네네. 아, 알겠습니다. 자, 안양 동안구 관양동이라고 하셨고요. 810번지 불러주셨습니다. 상가,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 매도한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평촌이네요. 평촌. 평촌. 예. 예, 평촌 안양 관양동이 평촌에 위치해 있네요. 그래서 여기 테크노마트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이제 그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거를 분양받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매수하신 거예요? 3년 전에 제가 한 5억 조금 넘게 매수했습니다. 아, 지금 이 안쪽에 지금 보면은 하계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게 평촌에 이제 위치해 있는 건데, 자, 지금 언제 분양받으셨다고요? 저기 3년 전? 예. 3년 전에 얼마에 분양받으셨어요? 5억 조금 넘게. 아, 5억대 초반? 네네. 이거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 여기에 뭐 지방에 계시다고 했는데 관리가 좀 어려우셔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는 곳이 부산인데요. 아, 아예 부산이요? 관리 자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멀리서 전화를 주셨네요. 예. 네. 자, 그러면은 5억대 초반인데 3년 전에 분양을 받으셨는데 지금 분양가가 얼마예요? 그때 제가 5억 초반에. 아, 5억 매수를 초반대.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자, 그럼 지금 시세는 좀 알아보셨나요? 아니요, 뭐 시세 뭐 알아볼 경황도 없고요. 아, 시세는 잘 모르시고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월세를 뭐 상가니까 당연히 월세를 주고 계시겠죠? 한 2천에 한 250 정도 받고. 2천에 250이요. 250이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업종은 뭔가요? 1층이죠? 예. 네, 업종이 뭐예요? 미용실 주고 있습니다. 미용실이요? 네. 아, 미용실.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가지고 지금 왜냐면은 이거를 판단할 수가 좀 어려운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 정도면 이 월세 250이 이게 시세인가요? 이것도 안 알아보셨겠네요? 뭐 시세보다도 그 현재 부동산들한테 그냥 맡겨버리니까. 아, 자, 그러면은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요. 예, 자, 예. 5억대, 제가 봤을 때는 5억대 초반에 분양을 받으셨으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 좀 상승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 게 이게 지금 전용 평수가 몇 평이죠? 전용. 지금 한 16에서 17평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16평에서 17평이요. 예. 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월세가 이거보다는 이거 월세를 지금 부동산에 맡기신다라고 하셨는데 월세를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시세를 알아보시고 저는 웬만하면은 이 정도면은 그냥 보유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단순 계산을 해도 이 가격에 보면은 수익률이 6%대 이상이에요. 지금 한 7% 가까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단순하게 이제 뭐 제가 정확한 거는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알겠지만 그렇지 지금 시간상 그렇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면은 입지 여건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여기 부산에 멀리 계시다니까 네. 이쪽에 그러면은 분양 정보를 어떻게 알고 원래 이쪽에 좀 가까이 계시다가 내려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있다가 2년 전에 부산으로 좀 일 때문에. 자, 내려가죠.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쪽에 뭐 계셨으면은 잘 아실 거예요. 안양에서도 가장 번화가가 이쪽이시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안양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범계, 그 다음에 평촌, 그 다음에 인덕원. 지금 인덕원 쪽이 사실은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덕원 쪽이 개발이 뭐가 많이 되냐? 이쪽에는 지금 보면은 인덕원. 자,
인덕원 하면은 다세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세대를 사라는 게 아니라요. 다세대에 대한 공급이 그만큼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자, 다세대에 대한 공급이 왜 많아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건축업자들이 여기에 사업성 검토 안 하고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왜 많아지냐면 여기에 있는 평촌에 있는 지금 여기 분양받으셔서 보유하고 계신 여기 상가, IT 기업들,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 이런 기업들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안양 중에서도 번화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평촌이라는 개발 호재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 다음에 지하철 4호선이라는 교통에 대한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5억대 초반에 분양을 받으셨는데 250만 원이라는 월세를 지금 받고 계세요. 자, 이것만 따져도 수익률이 조금 높은데 만약에 여기에 대출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9%대, 10%대도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대출을 끼고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는 원래 잘못된 계산법이긴 해요. 왜냐하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의 상가 수익이라면 분명히 괜찮은 투자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가 같은 경우는 웬만한 아마추어들 분들, 비전문가 분들은 상가 투자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복골복이다. 그러니까 분양받아서 운이 좋으면은 임대가가 올라가는 거고 운이 나쁘면은 떨어진다. 자, 예를 들어서 같은 시기에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동탄 일신도시는 가격대가 한 40% 떨어졌고요.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는 한 50% 올랐습니다. 매매가 자체가 분양가에서. 자, 이런 거는 뭐냐면 그분들이 다 수요조사 다 이런 걸 알고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은 굉장히 운이 좋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관리, 이런 관리는 사실 쉬워요. 주택보다도, 오래된 주택보다도. 왜냐면은 다 인테리어 하고 들어와서 고장나면 다 고쳐 쓰지, 상가 같은 경우는 관리가 좀 수월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또 부동산 멀리 계시면 알만한 부동산, 친한 부동산 하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당분간 한 3, 4년 정도 노후가 되기 전에 한 5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보유를 하셔도, 왜냐면 이쪽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는 이거 팔고 다른 투자처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당분간 보유하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은 답변 아니겠습니까? 네. 뭐 지금 수익률도 좋은 상황이고 앞으로의 시세 차익도 조금 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3, 4년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보유하자라는 답변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처럼 지방에 거주하고 계셔서 좀 먼 지역 또는 서울, 강남 아니면 서울의 다른 지역 이렇게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점을 좀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해요? 이런 점 조심해야 된다? 특히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일반 중개업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들리셔가지고 좀 과장된 홍보를 통해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호남권이나 동남권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주시는데 대부분 분들이 보면은 뭐 이제 중공업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발된다라고 들었다. 라고 해가지고 중공업 지역 막다른 길에 개발도 안 되는 지역들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과대 포장 광고를 통해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 전화 한 통, 구청에 해당 구청에 전화 한 통만 넣어도 뭐든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떠나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이 방송국에 전화를 주시면은 전문가를 통해서 좀 속 시원하게 자문을 받아서 투자를 하시는 부분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더 좋은 방향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많이 털어놓는 것 같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4번 전화 상담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지금 화곡동에 빌라를 보유 중인데 네. 이걸 지금 시기에 이거를 파는 게 맞는지 그냥 그래도 좀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그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네, 화곡 8동 네, 410번지고요. 네. 약간 언덕입니다. 네. 화곡 언제 매수하셨어요? 얼마에? 2008년도에 네. 1억 9천 정도에 매수를 했는데 좀 비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좀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매수하고 나서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라서. 자, 그래도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사 먼저 나누시고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좀 잘 아는 지역에서 전화를 네. 주셔가지고 화곡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네. 2008년도에 사셨다고 했죠? 네. 예, 2008년도 초반인가요? 후반인가요? 중반에서 좀 후반으로 넘어가는. 중후반에서 그러면은 많은 정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 지역 자체가 이 지역 자체를 좀 살펴보면은요. 자, 410번지라고 하셨죠. 예. 지금 그리고 좀 언덕이다. 자, 화곡동 자체가 보면은 1동부터 화곡동을 좀 살펴볼게요. 화곡동은 1동부터 지금 물론 1동하고 7동하고 이제 행정구역상 합해지긴 했지만 1동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8동까지 그 다음에 본동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총 9개 동으로. 자, 근데 이거 왜 사셨어요? 시청자님. 그때 이제 뭐 이 지역을 잘 아신다고 하니까. 예, 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 바람이 조금 불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뉴타운 바람이 이때 분 게 아니라 예. 2006년 11월에 네. 자, 여기 제가 구청장 뭐 성함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 구청장이 그 후보로 나왔을 때 지자체 선거 후보로 나왔을 때 내가 화곡동을 뉴타운으로 추진을 해보겠다. 그 한마디가 어느 신문사의 그 인터뷰 내용이 들어갔었어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서울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8군데 여기를 포함해서 화곡동을 포함해서 이 목동 이 길 옆에가 이제 이쪽에 잘 알고 계시죠? 예. 목동 그 다음에 뭐 용산의 서계청파 신당동 그 다음에 면목동 뭐 구로 본동 2동 이런 일대가 뉴타운 후보지로 들었었어요. 8군데가. 그래서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006년 11월인가부터 해가지고 2018년도 10월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얼마에 샀냐 얼마에 요 결론부터 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2008년도에 사셨다면 여기 지금 거주 안 하고 계시죠? 예. 어디에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은 방화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방화동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계속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팔 거냐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도하셔야죠. 이거는. 예. 왜냐면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에 샀으면은 최소 2008년도에 지어진 거죠. 언제 이거 언제 얼마에 사셨어요? 2008년도에 얼마에? 2002년도에 지어진 거고요. 2002년도에 지어진 거. 예. 자, 그러면은 14년 됐죠. 예. 그리고 2008년도에 얼마 주고 사셨어요? 1억 9천이요. 1억 9천이요. 예. 자, 그럼 지금 얼마예요? 언덕인데. 좀 언덕이니까 1억 4천 정도로 좀 1억 떨어졌더라고요. 4천이요. 자, 1억 4천 정도. 자, 이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올라갔어요. 금액은 떨어졌죠, 많이.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세권은요. 여기에 거주를 안 하셔가지고 이쪽 시장을 계속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까치산역도 똑같았고요. 화곡역도 똑같았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지역들은 떨어졌다가 가격이 어느 정도 다 회복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역세권이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언덕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노후가 계속되는 14년 차고. 그렇기 때문에 15년 차에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자, 얘 보면은 거주를 하면은 좀 달라지는데 이 지역 자체가 보시면은 자, 그래서 제가 1동부터 8동 그다음에 본동까지 있다라고 했는데 뉴타운 후보지가 어느 정도 들었냐면 자, 여기서부터 까치산역부터 해가지고 화곡역 해서 등촌상거리역까지 해가지고 6동 일대 이렇게 해서
2, 4, 6, 일부, 8동 이렇게 해서 들었거든요. 본동까지. 근데 이때 당시에 이쪽 원래는 화곡 1동 7동이 평지고 그래서 금액대가 더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이 뉴타운 후보지에 들다 보니까 더 올라갔었어요. 지분당 단가가.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역전이 됐죠. 살기가 불편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지역이 또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뉴타운이 될 수 있냐가 문제죠.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시의 뉴타운이 지금 700군데가 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304군데 정도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자, 근데 문제는 이런 데도 다시 재개발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되긴 어렵습니다. 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안타깝긴 하지만 일단 노후도가 안 맞아요. 여기 이 근처 언제 가보셨어요? 가본 지는 좀 됐는데. 가본 지 되셨어요? 예. 자, 저는 지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신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가 다세대 주택 재개발을 하려면은 뉴타운을 하려면은 노후도가 맞아야 되는데 신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단 노후도가 안 맞아요. 그러면은 재개발은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지금 많은 돈을 손실을 봤지만 그래도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하시고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되나요? 예, 말씀하세요. 만약에 이거를 정리를 하고 여유자금을 좀 더 만들면 어느 쪽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요거를 지금 정리를 하고 여유자금을 추가로 해가지고 하면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느 지역으로 투자를 하면 좋은지. 자, 요 질문은 제가 간단하게 정확하게 제가 이제 이 시간 관계상 정확하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도심 쪽으로 좀 들어왔으면 하고요.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역도 중심으로 304군데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중심지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지역들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3, 4억 정도의 충분한 자금이 있다면은 뉴타운 쪽이 좋고요. 만약에 자금이 부족하다, 한 1억 내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뉴타운에 있는 인접지역 아니면 강남권 이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정확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방송국에 한번 전화번호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정확하고 좀 간단하지 않은 좀 디테일한 상담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확한 이야기는 사실 어느 정도의 투자 자금인지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이후에 매물 좀 더 살펴보는 시간 갖는 게 중요하겠죠. 방송 끝난 이후에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처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충민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 고민 상담 함께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점, 특히나 매수 시점을 잘 못 잡고 또 어떤 개발 계획 이슈 때문에 섣불리 투자했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더 속 깊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마련된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부동산 조정 시장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화요일 오후 2시에 마련된 강연이고요. 3호선 신사역 4번 출구입니다. 서울전화 02-3424-0704번으로 먼저 예약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동산 프로그램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항상 위기다. 이 시장은 항상 고비다. 이런 얘기도 많고. 그렇지만 이게 또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이 파도를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조정기 그렇다면 어떤 발걸음이 중요할까요? 중심을 잘 잡으려면. 저는 이제 매주 화요일 날 강남 신사역에서 이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개최를 하고 이제 1대1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제는 이제 부동산 조정기에 따른 시장 대응 전략으로 이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대응 전략, 조정 시장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부동산은 하나의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급에 대한 비탄력적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짜장면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일수록 그 다음에 도심권일수록 그거에 대한 절차가 굉장히 어렵고 공급에 대한 기간이 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일단 예를 들면은 왕십리 뉴타운이 2002년도에 지정된 시범 뉴타운에 들어갑니다. 네.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인데 올해 연말에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입주를 시작함으로써 이제 3구역이 입주가 끝나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시점을 약 한 14년, 15년 정도 걸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따라가질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지금은 공급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특히 또 정부에서 규제 정책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청약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기존 주택 시장까지 굉장히 냉각기에 접어들고 있다,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희일비해서 투자할 상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급에 대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버티면은 가격이 상승하는 매물이나 상승하는 지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시장을 조정에 대한 어떤 이유 때문에 조정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상품을 좀 투자 상품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조정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한 이슈 바로 내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마련된 강연이고 먼저 예약 신청하시는 분들을 한해서 강연을 들어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전화 02-3424-0704번으로 먼저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상담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전화 그리고 문자는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다음 상담 이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제가 이번에 상도동 장승배기에 네. 쌍용 스타리움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든요. 네. 네, 이게 잘 받은 건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분양받으셨는데 뭐 거주 생각하셔서 분양받으신 거세요? 네, 실거주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잘 분양을 받았는지 앞으로 쭉 거주하면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승백 2구역이라고 하셨나요? 쌍용 스타리움 아파트. 알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상도동에 있는 재개발 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쌍용 스타리움 아파트요? 네. 잠시만요. 제가 한번 지도를 한번 찾아볼게요. 아파트. 그러면은 지금 지금 분양권이죠, 분양권. 네, 맞아요. 그러면은 장승배기역을 한번 쳐볼게요. 네. 장승배기역. 상도동 예, 장승배기역. 여기 나오네요. 네. 바로 여기 장승배기역 바로 인근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재개발 구역인가요? 재개발 구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지도를 찾아보는데 네. 제가 이 구역을 본 것 같은데 네. 제가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네. 자, 지금 이거를 분양받으셨다고 했죠. 이 구역 쪽을.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장승배기역에서 이제 이쪽 약수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구역에 대한 개인적으로 좀 저도 관심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하고도 굉장히 좀 인접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을 지금 입주하려고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네, 입주하려고. 자, 이거 몇 평형 얼마에 받으셨어요? 26평이고요. 잠시만요. 제가 지도를 왜냐하면 설명을 드리려면 지도를 조금 축소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26평 얼마에 받으셨어요? 4억 5천에 4억 5천이요? 네. 자, 4억 5천에. 자, 그러면은 이거를 입주 시기가 언제죠? 2018년 후반 하반기? 2018년 네. 후반때요.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입주하려고 받으셨는데 지금은 어디 거주하세요? 지금 이 근처에 근처에요? 거주하고 있긴 해요. 자, 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궁금하신 거죠. 이게 궁금하신 거죠. 이거 분양을 받았는데 과연 내가 입주하고 해도 가격이 올라갈 지역인가?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 잘 자. 한 건지. 예, 아마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고요.
자,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제가 지도가 일부러 이거 지적 편집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 자체는 지금은 사실 살기가 굉장히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해요. 이 지역 자체는 좀 지저분하고 좀 아직까지 정비가 좀 안 된 느낌이고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도 좀 어수선합니다. 근데 상도동 자체가 보면은요. 네. 자, 동작구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동작구 자체를 보면은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행정자치구 중에 상업지역이 제일 부족한 지역이에요. 제일 적은 지역. 자, 근데 상업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약 한 5%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상업지역이. 근데 상업지역이 이렇게 적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주거에 대한 선호도도 높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 자체가. 근데 앞으로는 좀 좋아질 겁니다. 왜냐면은 이 5%도 안 되는 상업지역이 다 어디서 차지하고 있냐면 여기 지도를 보시면 분홍색이 상업지역인데 자, 여기가 어디냐면 노량진, 학원가, 노량진, 수산시장 이것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았을 때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을 중심으로 거의 다 상업지역이고 종로 같은 경우에는 명동을 중심으로 싹 다 상업지역인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왜냐면은 그래서 대부분 상업지역을 구청이 안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가 상업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구청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가 이전을 합니다. 혹시 들으셨어요? 아니요, 그건 못 들었어요. 그걸 모르고 이거 분양받으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소 뒷걸음질을 치셨는데 그래도 굉장히 잘 걸리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왜냐면은 이 상업지역을 이제 반환을 하게 되고 물론 이게 지자체의 소유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매하는데 매각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게 이제 뭐 아직 정확한 거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민간한테 이제 민간건설사한테 분양을 하거나 매각을 해서 개발을 한다라는 계획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면 이 관공서가 또 이전을 합니다. 장승배기역 쪽으로. 자,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 대한 상권이 이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권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하철 7호선이 강남까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왜 지금 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4억 5천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26평형이. 네, 맞아요. 아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억이 넘어요. 아현동 같은 경우에는 26평형이 25평형이 말도 안 되는 지금 가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아현동이 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가 저평가됐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강남하고 바로 자 윗지를 제가 입지를 한번 지도를 조금 더 축소를 해서 보면은요. 이게 대부분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왜 이쪽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자 흑석뉴타운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 이유는 흑석뉴타운에 대한 프리미엄 자체가 이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가 동작구 자체가 보면은 북쪽으로 보면 용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동쪽으로 가면 바로 강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예요? 동작 바로 옆에가 우측으로 서쪽으로 가면은 여의도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인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 지역인 강남권과 그 다음에 여의도권, 그 다음에 지금 한창 개발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용산권까지의 진입의 삼각지의 그 중심에 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저평가가 돼서 제대로 된 인정을 못 받고 있지만 점점 더 그게 반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입주하셔고 그냥 충분히 좀 보유하셔도 가치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해피바이러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매수 그래도 하신 분들 중에서 잘했다, 매수 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참 기분 좋습니다. 장승배기 2구역의 쌍용 스타리움 아파트 일단 뭐 관공서 이전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는 단계다. 추가적으로 보유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서울전화 0234240704번 함께하고요. 문자 참여는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립니다. 다음 상담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제가 한 1억 5천 정도 네. 여유자금이 있는데 네, 요거를 도심 쪽 수익형에 투자하고 싶은데 네.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몰라가지고 전화 궁금해서 주셨군요. 드렸거든요. 잘하셨습니다. 네. 예, 그 도심 쪽이라고 했는데 혹시 알아본 쪽 지역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 그런 건 없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큰 방향부터 한번 설정을 해봐야겠습니다. 1억 5천의 여유 자금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시기에 이렇게 또 투자 상담을 주셨어요. 예. 제가 소액 전문가긴 해요. 소액 투자 상담 전문가긴 한데 그래도 시국인 만큼 조금 상담하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개발지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투자 관점을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금리가 좀 낮아서 그러니까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은 지금 투자해도 저는 타이밍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뭐 이것저것 알아보신 거는 전혀 없으신 거예요? 뭐 알아본 건 없는데. 자, 5년 정도 이내에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는 뭐 이런 걸 찾고 1억 5천 정도로 네, 5년 정도. 5년 정도. 5년이요. 네. 자, 5년 정도. 자,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수익형으로 보시는 건 아니네요. 차익형으로 보시는 거네요. 아니, 뭐 수익형이든 차익형이든. 욕심이 과하십니다. 시청자님. 왜냐면은 1억 5천 원 가지고 5년 뒤에 수익을 보는데 차익을 보는데 또 수익도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투자는 지금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크게 아까 말씀하시는 수익형이나 차익형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익형을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는 어려운 금액이고요. 물론 이 자금을 가지고 수익형과 차익형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있지만 차익을 조금 포기하든지 수익을 조금 포기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억 5천을 가지고 수익형은 아예 포기를 하시고요. 차익형으로 투자를 하셔라. 자, 근데 혹시 시청자님 주식 하시나요? 주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주식 안 하세요? 자, 주식은 주식 중에 명언이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계란 한 판이 몇 개예요? 30개죠. 자, 30개 한 판을 들고 가다가 놓치면은 거의 다 깨지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1억 5천을 가지고 한 군데에 투자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 지역이나 그 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한 번에 차익이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1억 5천을 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셔라. 자, 근데 5년 정도 본다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 시국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목소리에 힘도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면 점심을 아직 못 드셨나?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 2년에서 3년 정도 뒤면 우리가 지금 뉴스를 많이 보면 2017년에서 2018년도까지 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73만 가구 정도? 자, 요 정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입주 물량이 많아서 폭락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뉴스들이 많은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자, 2017년도, 18년도 입주가 끝나면 또 2019년도부터는 물량이 없어요. 예? 물론 그래서 2017년, 18년도에 물량이 2019년도, 20년도까지 가면서 소진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물량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3, 4년이 지나면은 이 분위기도 다시 반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3, 4년이 지난 시점에 매도를 하려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5년을 잡으셨으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 뉴타운 지역, 서울시에 있는 뉴타운 지역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용산권 지역 좀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좀 마무리해드리고요. 요 뉴타운하고 용산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하게 보유를 하고 있으면 가치가 높게 올라갈 지역들이니까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 있으면 전화 남겨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뉴타운 중에서도 어느 뉴타운이요? 물어보고 싶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야,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 전화와 문자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어놓고 또 내일 오후 2시에 마련된 세미나를 통해서도 조금 더 심도 깊은 대화 나눠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충민 이사님과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